서울신문이에요. 서울신문 2025년도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서해 보면 알 것. 이간질 하지 말라. 미중 신경전으로 번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은 마치 우리 한국의 핵 잠수함을 미국 측에서는 동맹이 핵을 가지고 중국 근처에서 있다면 중국한테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중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역력하다.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바로 중국에서 핵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한테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또 그렇게 큰 또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한국이 아무나 공격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미 고위 인사들은 잠수함 중국 견제에 활용, 중견양 아닌 해양 안보에 활용 설명해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오늘 그 잠수함이 저기 태국에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데, 그 태국에 순방한 잠수함을 태국에서는 환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최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잠을 통해 한미 동맹의 역할을 더욱 넓히려는 미국과 이에 대해 불편한 기세를 감추지 않는 중국 측의 입장차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미국은 한국한테다가 핵 잠수함을 해양에 만들어서 미국의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잖아요. 근데 턱 밑에다가 자기 동맹군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고 있게 만들어서 중국한테 이렇게 약간 신경전을 벌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스무스하게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를 잘 하고 인도태평양 연안국가의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미국하고 중국이 본인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는 상황이죠. 핵잠을 통해 한미 동맹의 역할을 더욱 넓히려는 미국과 이에 대한 불편한 기세를 감추지 않는 중국 측 입장차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 한국 상황을 보여줄 듯합니다. 핵잠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가는 과정에서 미중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갈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지난달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핵잠 건조를 두고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활용으로 될 것이라는 뜻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케빈 김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20일 한미의원 연맹 주최 한미 외교 포럼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며 영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해군력이 세계 1위였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모든 선박 건조를 다 중지해버리고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이 세계 해군력 1위가 되고 2위가 한국이 됐어요. 미국은 세계 14위로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중국 턱 밑에서 거기서 이제 드나들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평평하게 그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 보이는데, 중국은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나 설치하는 어업용 양식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서해에서 역량을 키우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구역에다가 뭐 저 수산물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도 그 옆에다 갖다 공동수역에다가 그 구조물 설치해라. 나는 이런 거예요. 김대사 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데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도 지난 14일 국내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바로 중국이 여러가지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미국은 14위로 물러난 상태에서 해군력 제2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대사 대리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결국 대중국 견제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핵잠 도입을 승인해 준 것을 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도태평양 연안에 그 무질서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세기를 박자는 거죠. 한국한테 핵잠을 가지게 해서. 그러자 20일 오후 주한 중국 대사관이 미국 관료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의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관 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 미국 측 관료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에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이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관료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간질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난 14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핵 확산 체제와 한반도 영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 측이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경계를 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핵잠 도입을 승인했을 뿐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벌어진 이런 신경전은 앞으로 미중 사이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승인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꼭 핵잠이 중국을 공격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은 북한이 핵잠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이 한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잠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가야죠. 근데 미국은 핵잠이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간다는 거예요. 유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국 큰 틀에서 미국의 국방 안보 영역에서 동맹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을 승인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지국 억제 구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세계 14위로 해군력이 약해져 버렸는데 중국이 세계 2위가 한국이에요. 이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니 중국에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해양 안보 영역에서 공공안전과 초국가적인 위협 억제를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관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급적이면 한국과 군사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수요라며 우리로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굉장히 대북 문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대북 문제나 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올인해가지고 올인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우리 뒤통수 치고 한국은 현금 인출기라라고 주한미군 주둔비 9배 내라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차피 통일을 해야 될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자손 대대로
그 김정일 그 자손 후손 대대로 거기 북한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을 이 한국 대통령을 보니까 임기 5년도 못하고 전부 다 구속되고 감옥에 가니까 한국하고 통일 안 한다 이거예요. 저런 데 가면은 나도 저 모양이 될 텐데 자기들은 세습 체제가 계속될 수 있는데 한국하고 왜 갖다 통일하냐 이거죠.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할 때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과 함께 중국을 거론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측에서 중국 측을 자극하고 반발을 키울 만한 언행을 최소화하며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뭐 다카이치 뭐 저처럼 그렇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는 괜히 분쟁에 끌려다갈 필요가 없어요. 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한글 끌어당기려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로 인내하고 있지만 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며 상대방이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판단을 하며 주변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실용외교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나는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이재명이다. 김문수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안 된다. 나는 아주 이재명은 지지하지도 않고 저기 까댔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 국제적인 이런 한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지지도가 60%까지 올라갔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40%에 머물러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 제1야당을 갖다가 해체시킨다라고 야당 인물 쓸만한 사람 다 갖다가 탈탈 털어서 범죄자 만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법을 사법에 정직한 그런 판사들이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말한 것은 전부 죄인을 취급하고 탄핵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국제사회에 중국이라든지 미국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어느 정치인을 갖다 대놔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만큼 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사법이라든지 이렇게 야당을 갖다가 그 독재 쓰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좀 삼가한다면은 국민들한테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다음 선거에서도 많은 그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여야가 173석에 107석 가지고는 여야가 서로 이렇게 정치 파트너로서는 불가능해요. 과반수를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당하고 이 민주당이 여야 제1야당하고 이 바란스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지. 지금 보면은 엉망진창이잖아요. 깔아뭉개버리고 뭐 정치 파트너 생각지도 않고 지금들이 밀고 넘어가 버리고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오늘 서울신문 2025년도 11월 22일자 기사에서 서해 보면 알 것 이간질 말라 미중 신경전으로 번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한국경제신문이에요. 2025년도 11월 23일자 기사. 통일 강조한 이 대통령 우리 궁극적 목표이자 헌법상 의무라는 기사예요. 나도 이것이 썩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남북이 통일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대통령 하나 이놈 3년도 못 견디고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거 통일하려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북한 세습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밑으로 쭉쭉 내리 저기 세습으로 내려가는데 뭐하게 남북 통일하겠어요? 그 한국 대통령 되면 임기 5년도 못 버티고 5년 돼도 그냥 구속시키고 전부 감방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국 그냥 정치판 보고는 그 김정은이는 도리지래요. 우리는 나 평화 면하지도 않고 니들 그 통일할 생각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통일 강조한 이 대통령 우리 궁극적 목표자 헌법상 의무다. 우리는 반토막이 난 나라죠. 대화 적언이 최우선 과제.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을 우리 궁극적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23일 현지 시간 공개된 트르키예 통신사 아나돌루와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적대감과 갈등을 넘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는 이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통일의 길을 따르지는 않는다. 우리가 갖다 북한을 먹어서 통일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대신 한반도의 모든 이들은 민주주의 의지에 따라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발전을 통한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모든 통신 채널이 동결됐고 신뢰도 손상됐다. 그랬죠. 그래서 대화 재건이 저희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발전됐어요. 그래서 대화 재건이 저희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화 빨갱이니 뭐니 하지만 남북이 통일돼 버리면 그런 소리 없어져요. 대화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도 재차 역설했다. 이 대통령 과거 미국과 북한 관계의 역사는 유용한 교훈과 기반을 제공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대화 재개를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을 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필요할 때 건설적이고 촉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당사자의 헌신과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재개하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궁극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이룰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11월 23일자 기사 통일 강조한 이 대통령 우리 궁극적 목표이자 헌법상의 의무라는 기사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